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공직사회는 집중교육에 나섰고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입니다.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교사, 언론인, 배우자 등 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음식은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지역의 식당 등도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돼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주 손님층이 비즈니스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어차피 김영란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손님은 굉장히 많이 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략이라든가 신개발 메뉴를 새로 한다든가 해서 지역의 골프장도 가을 성수기지만 예약이 다소 줄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고 김영란법을 소개하는 소책자 8,000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총 8회에 걸쳐 간부 공무원 배우자를 포함하여 업무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에게는 휴대용 소책자를 배부하여 수시로 암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등 지역 기업은 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쌍벌 규정이 적용돼 김영란법 설명회를 열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김영란법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 대외협력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복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법 적용에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난 24일 오후 7시 56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6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여진이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은 지금까지 총 430차례 발생했으며 4.0 이상, 5.0 미만의 여진은 2회였습니다. 기상청은 여진이 잦아드는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12 지진 당시 일부 학교가 학생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자율학습을 계속해 무리를 빚었는데요. 이번 주 시험을 치르는 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진이 나도 교실에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학교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이번 주 중간고사를 앞둔 상황. 그런데 한 학교가 학생들에게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피하지 말고 가만히 안내방송을 기다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하면 바로 대피하라고 그러셨어요. 방송하기 전까지는 일단 교실에 안내방송하면 대피하기로 했어요. 그게 단체로 같이 해야 돼서 이 반은 대피하고 어떤 반은 대피 안 하면 안 돼가지고. 시험 중 지진 진동으로 학생들이 교실을 뛰쳐나가 혼선이 벌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나가면 시험 그 답 같은 거 유출되니까 안 돼서 선생님들이 심하면 바로 방송 알려준다고 바로 나가랬어요.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안내방송을 들으라는 말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무조건 기다린 게 아니고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학교장 판단이 빨리 하셔가지고 방송을 하면은 빨리 급히 대피하는 걸로. 이를 두고 학교가 시험 진행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9.12 지진 때도 지역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을 하교시키지 않고 야간 자율학습을 강행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풍입니다. 잇따르는 지진으로 경주 지역 관광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관광업계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경북관광공사와 경북관광협회 등은 가을 관광철인데도 예약 취소 사태가 잇따르는 등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경주를 찾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안전한 관광을 위해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주 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경주시 납세자와 경주 이외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해당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지진 피해가 확인되면 연말까지 세무조사가 중단되고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거나 징수가 유예되며 체납액 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조석 사장은 오늘 경주시청을 찾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시에 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5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수원은 천년고도 경주가 예전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금 전달은 물론 지역 자원봉사단체와도 협력해 피해 복구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과 울산에 이어 경주에서도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오늘 낮 11시 48분쯤 경주시 용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가스공사 관계자 등과 출동해 주변 지역을 조사했지만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용강동 외에도 황성동과 현곡면, 충효동 일대에서도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포항에서 그물에 걸린 고래 한 마리가 무려 3억 원이 넘는 값에 팔렸습니다. 역대 최고 경매가의 3배나 되는 가격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렸는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 길이 11.6m에 달하는 거대한 참고래 한 마리가 수협 위판장에 누워 있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 구룡포 앞바다에서 새우잡이 어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고래입니다. 바다에 노또라 그러는데 그게 자주 심어야 뭐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물에 걸린 고래의 무게는 무려 9톤이나 됩니다. 고래를 잡은 배의 무게가 7.93톤인데 배보다 고래가 더 무거운 겁니다. 이 참고래는 무려 3억 1,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 2004년 민크고래 최고 위판가 1억 2천만 원보다 2억 원이나 더 비싼 우리나라 고래 경매 사상 최고가입니다. 처음에 중매인이 가격을 잘못 적었는가 싶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그 패를 들고 들어왔을 때 가격이 비슷해가지고 저희도 딱 깜짝 놀랐죠. 고래값은 부패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이번에 잡힌 참고래는 크고 신선해 경매가가 높았습니다. 게다가 참고래는 기껏해야 1년에 한 마리 정도 잡혀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의 동물이기 때문에 희귀종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게 나왔습니다. 최근 해경이 불법 고래잡이와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도 참고래의 몸값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영덕과 울진 지역의 송이 채취량이 전국 1, 2위를 회복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에 따르면 어제 하루 송이 채취량은 영덕 4,281kg, 울진은 1,518kg에 달했습니다. 어제까지 누적 채취량은 영덕이 11.1톤, 울진이 8톤으로 나란히 전국 1, 2위를 차지했고 송이 주산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원도 양양은 4.6톤, 경북 봉화는 1.7톤에 불과해 축제로 인한 유명세와 실제 생산량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취량이 급증하면서 영덕군 산림조합에서 판매되는 오늘 기준 송이 가격은 1등급 1kg에 16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포스코의 재무 건전성이 권호준 회장 취임 이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취임한 권 회장은 지난해 저수익 비철강 계열사 35곳을 정리하면서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을 창사 이래 최초로 78.4%까지 낮췄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5.8%까지 줄였습니다. 또 계열사 구조조정과 매각 대상 중 64%를 정리해 현금 확보 목표치 7조 7천억 원의 60%가량을 달성했고 내년에 80% 이상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 장순욱 부장판사는 발레오 전 장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속된 노조가 어디냐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산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 조합원 모두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성과 평가 결과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 상여금 차등 지급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결했습니다. 앞서 발레오 전 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기도 하겠는데요. 수요일까지는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오늘 밤 한때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도 울진과 울릉도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여름철에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많이 쏟아지면서 여기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가을철에는 돌풍이 불면 물방울들이 합쳐지지 못하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환절기 큰 일교차로 감기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운전 전에 먹는 감기약이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처방받으실 때 운전 시간대에 드시는 약은 졸음이 오지 않는 것으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에서 21도 분포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5도, 영덕과 포항 27도, 경주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울릉도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 20도, 독도 22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4도입니다. 당분간 동해 전해상에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동해 전해상에는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그 밖의 해상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비는 수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내일 연대 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운송에 다소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내일 KTX 열차는 평소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하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의 운행률은 평소의 60% 수준으로 떨어져 다소 운행에 차질이 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국의 철도와 지하철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 연봉제 등 도입에 반대해 내일 연대 파업을 벌입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도 다음 달 국정감사가 펼쳐집니다. 지역 주요 기관들의 국감 일정은 다음 달 6일 경상북도와 경북경찰청 그리고 대구경찰청이 각각 안전행정위와 기획재정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10일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다음 달 4일, 그리고 대구시교육청은 다음 달 6일 국감을 받을 예정이며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이번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오늘 제23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4일까지 10일간 의정활동을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포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2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